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결국 시장이 기대하고 또 우려하던 게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시장이 가장 우려했던 그것은 바로 블루 웨이브였습니다. 블루 웨이브란 거는 하원, 상원, 대통령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는 거죠. 우선 현재 상황을 좀 보시면 대통령 가장 당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목을 받던 러스트벨트,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중에 미시간과 위스콘신을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바이든이 가져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투표가 그대로 종료가 된다면 270대 268로 바이든이 당선이 되게 됩니다. 물론 아직 투표 끝나지 않았어요. 하여간 현재 상황은 그렇고, 그리고 상원은 역시 예상대로 공화당이 유리하고요. 지금 이대로 끝나면 공화당이 그대로 상원 다수당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끝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원은 민주당이 예상대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여기도 이변이 없는 한 하원은 민주당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상황에 따른 우세당이 그대로 당선을 확정짓는다고 했을 때 결국 대통령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블루웨이브는 사라지죠. 뭐 어느 쪽이 됐던 확실히만 되면 됩니다. 소송으로 12월 1월까지만 안 가면 되는데, 현재 블루웨이브가 사라진 상황에서 시장이 어제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나스닥은 한때 4.5%까지 올랐다가 3%대 후반에서 강하게 마무리를 했고, 다우랑 S&P도 각각 1%, 2% 정도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해졌죠. 블루웨이브가 사라졌기 때문에,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은 어찌되었든 부양책은 결국 선거라는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통과를 시킬 거다. 양 당 모두 결코 이대로 통과 안 시키고 질질 끌 수는 없다. 그건 무조건 통과를 시킬 거다. 그리고 대통령이 설사 바이든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원이 공화당이 되면은 법인세 인상 21%에서 28% 올리는 거 함부로 못할 거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으면 반독점 금지법으로 빅테크들 괴롭히는 것도 제대로 못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블루웨이브의 가장 큰 피해자는 빅테크였죠. 그래서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거고, 그런데 현재 그 위험이 해소되어 가면서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올랐던 겁니다. 애플 4%, 아마존 6.3%, 마이크로소프트 4.8%, 구글 6%, 페이스북 8.3% 어마어마하게들 올랐습니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같은 커뮤니케이션주가 오른 거는 다른 빅테크들과 다르게 또 이 커뮤니케이션주만의 이유가 있죠. 여기는 반독점도 반독점이지만 보수당 측에서도 지금 보수 쪽에 여론을 차별한다고 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그 커뮤니케이션주를 엄청나게 추궁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과 상원이 달라져 버리면 이거는 반독점법도 제대로 추궁을 못할 거고 커뮤니케이션주도 제대로 추궁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주에게는 대통령과 상원이 다른 게 최선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빅테크들보다도 더 많이 오른 거고요. 그 반면 테슬라는 혼자 하락을 했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당연히 어제 혼자 올랐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하죠. 결국 사람들이 테슬라에게 기대했던 거는 블루웨이브였다. 민주당이 상하 그리고 대통령까지 모두 가져가는 것을 바라는 블루웨이브에 베팅을 한 거였는데, 블루웨이브가 깨지면서 결국 그 베팅분의 일부를 토해낸 거죠. 왜냐면 공화당이 상원이 되면 바이든이 추진할 친환경 정책도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일시적인 하루 이틀의 주가의 문제고 장기적으로 보면 별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테슬라는 원래 바이든의 정책 같은 거 없이 잘해온 회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정책의 도움은 테슬라의 자체적인 성장에 비하면 정말 미약한 일부분일 뿐이에요. 트럼프가 되던 바이든이 되던 공화당이 상원이건 민주당이건 5년 후에 테슬라 주가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거고 10년 후의 주가에는 진짜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예요. 결국 주가는 뭐다? 기업의 미래 가치로 수렴한다. 그리고 시장이 그래도 최고점 대비 조금 빠지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오른 건 시장은 어찌됐든 선거가 끝나면 조만간 다 해결이 될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말 무슨 내년 1월까지 긴 소송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정말 강력하게 불복 선언을 하고 오랫동안
대통령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흘러가게 된다면 그건 시장이 정말 제일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시장은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투자자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단기적으로는 결국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흐름이 조금 이어질 거예요. 하지만 결국 대통령과 상원이 그리고 하원이 서로 다른 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분할 의회라고 하죠. 근데 이 분할 의회는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란 거.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통계가 있어요. 92년간의 데이터로 분할 의회를 가진 정부의 1년간 평균 수익률은 6.1%, 그 다음에 통합 정부는 9.3%입니다. 즉 분할된 의회가 결국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모든 거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정확하게 예측하고 또 자기가 살려는 종목마다 이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 상황을 보고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거 하지 말자는 거죠. 투자를 하는 거면 오늘 사도 되고 내일 사도 되고 내일 모레 사도 됩니다. 이 기업의 미래 가치, 성장 가치를 믿고 내가 투자를 해서 오래오래 가져갈 생각으로 사는 거면 언제 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는 거면 그건 도박이니까 가능하면 참아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